YTN 정치부 기자들의 격전지 현장을 가는 시간, 오늘은 인천 연수울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연수울에 속해 있는 송도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송도를 대표하는 지역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12시에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 1시 50분에는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 4시 50분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와 함께할 테니까요.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배 기자와 함께 인천 연수울 지역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오늘 저도 이곳에 오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울 지역의 다른 곳과는 이곳 송도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도는 인천 연수울 지역구 가운데 하나이고요. 인구 유권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곳입니다. 보는 대로 건물도 새 건물도 많고요. 거리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도시입니다. 20년 전에는 여기가 바다나 갯벌이었는데요. 흙을 메워서 만든 간척지입니다. 송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든 경제 자유구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제 학교도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학교인 뉴욕 주립대가 생기기도 한 곳인데요. 그만큼 교육열도 높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강남이다. 그런데 연수울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이곳 송도 유권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 송도의 이런 분위기나 환경이 연수울 전체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총선 결과를 보면 보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과 을로 분구되기 전인 지난 2000년부터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이 내리 4번이 연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또 지난 총선인 20대 총선에서도 보수 후보인 민경욱 후보가 또 승리를 한 곳입니다. 다 합쳐서 무려 20년을 보수 후보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보수 텃밭이라는 별명, 평가를 받아온 곳입니다. 네, 연수울 지역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연수울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연수울 지역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미래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선거에 나섰습니다. 정일영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또 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민경욱 후보는 인천 연수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전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요. 이번에 지역구에 도전했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민경욱, 이정미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각 후보들의 각오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후보들 만나봤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일영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가 명품 국제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춘 옥년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일영, 정일영, 정일영 힘! 네, 힘을 달라고 하는 정일영 후보, 국토부에 일하면서 인천공항의 건설 과정을 챙겨서 인연이 깊다, 이 연수울과 인연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직접 개발 사업을 챙긴 경험이 이 지역구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검증된 전문가다,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 2번이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께서 그 안타까움과 살떨리는 마음을 함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년 전에 제가 했던 공약과 지금 이루어진 것을 비교하신다면 제가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 2번이나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민 후보는 공천 과정이 극적이었습니다. 1차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 됐고요. 이후 어렵게 경선을 기회를 얻었고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가 적발이 되면서 공천 무산 위기에 놓였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황교안 대표가 손을 잡아주면서 최종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두 후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코로나 위기입니다.
막말 정치, 대결 정치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저 이정미를 송도 주민들께서 국회로 보내주셔서 민생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정미를 키워주시면 송도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은 이곳 연수울에서 출정식을 열 정도로 이정미 후보의 출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의 표가 갈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단일화 여부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혹시 가능성은 없는지 오늘 4시 50분에 이정미 후보가 이 자리에 직접 출연을 하니까요.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후보들의 각오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수치로 나타나는 민심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초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인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45%에 육박하면서 2등인 정의령 후보와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등인데요. 지난달 29일과 30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등과 2등, 1, 2위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민경욱 후보가 39.5%, 정의령 후보가 31.4%인데요. 그런데 지난 2일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정의령, 민경욱 후보 모두 33.5% 이렇게 같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 정의령 후보가 이 민경욱 후보를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 구도상으로 보면 범여권표가 갈리기 때문에 보수 후보인 민경욱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참 궁금한 지역구네요. 지지율 변동 추이 살펴봤는데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민심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부터 이 결과를 보면 일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투표량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 민경욱 후보가 44.35%를 득표를 하면서 이기긴 했는데 2등과의 격차가 불과 5,000표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5,000표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총선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9대는 15,000표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앞선 18대는 26,000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가 확 줄어든 건데요. 20대 총선 이후 또 다른 선거에서도 변화가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이어서 열린 2018년 지방선거 역시 이 지역에서는 둘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보수 텃밭이라고 불려왔었는데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지역구가 갈라졌습니다. 네, 원래는 연수구 하나였는데 20대 총선부터 이 갑과 을 이렇게 두 개로 갈렸습니다. 이 연수구 전체 인구는 25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둘로 쪼개지면서 연수을은 12만여 명이 됐고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6만 8천여 명은 송도 유권자입니다. 이 분구가 되면서 송도 신도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송도의 젊은층 인구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4년 동안 인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송도의 2040 인구 비중이 그만 크게 늘었습니다. 20대는 7천여 명, 그리고 30, 40대는 각각 10,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숫자 그리고 증가 폭도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앞선 총선이 5,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것을 감안을 하면 이들의 표심이 당락에도 또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연수울에는 송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신도시인 송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구도심이 나옵니다. 옥년 1동과 이 동촌 1, 2동 이렇게가 연수울 지역구 구도심에 해당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옥년 1동은 보수의 표심이 많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에도 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보수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향과 환경 이렇게 다른 두 지역의 표심을 어떻게 한 번에 잡을지 이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저희가 연수울 지역 얘기를 해봤는데 각 당의 선거전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유세전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은 자신이 출마한 종로구 유세에 집중합니다. 대신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지원 유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벨트 지원에 나서고요. 원혜영 의원 등 중진들이 참여하는 라떼는 유세단이 거제, 통영 등 경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석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들러리 유세단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경기 안산 단원갑의 고영인,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경기 광명갑의 이모경 후보를 지원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공약 발표도 있고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그린 뉴딜 정책 등이 주제입니다.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당원들의 제안을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에 나섰고요. 또 강남, 홍대 등을 돌면서 유세에도 나섭니다.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지역인 종로구 유세에 오늘도 집중을 합니다. 오후에는 옆 동네에 출마한 중구 성동 을의 지상욱 후보와 함께 처음으로 공동 유세전에 나서기로 합니다. 네, 파트너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과 강원, 경기를 돌면서 외곽을 지원합니다. 오전에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당에서 직접 현장 선대위 회의를 하고요. 강원도에 이어서 경기 지역 후보들까지 만나면서 잇따라 지원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광주로 갑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광주와 전북을 돌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네, 민생당에서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성북갑, 동대문갑, 그리고 경기 남양주갑 등 지원 유세에 나서고요.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경기 고양갑 토론회에 나서는 가운데 선대위에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학교 수업 등 피해를 겪는 대학생들과 또 간담회도 갔습니다. 국토 대정주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차 마라톤에 또 나섭니다. 전북 진안에서 충남 금산까지 30여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네, 오늘도 바쁜 하루네요. 저희는 12시에 다시 이곳에서 민주당 인천 연수울의 정일영 후보, 1시 50분에는 통합당의 민경우 후보, 4시 50분에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와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 파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